과거 완료. 정말 별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현재 완료는 ed 중동사에 have를 붙여서 만든 말이고요. 기본적인 뜻은 했다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라는 뉘앙스 때문에 이런저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과거 완료는 ed 중동사에다가 had를 붙여서 만드는 말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했다예요. 했다. 근데 여기에 뉘앙스가 두 개가 붙는 거죠. 첫 번째 뉘앙스는 더 먼저고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지만 설마라는 뉘앙스가 붙게 됩니다. 자, 예문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죠. 더 먼저라는 그 뉘앙스, 과거 완료에 가지고 있는 과거 완료의 첫 번째 뉘앙스인데 일단 우리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대과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과거 완료라는 용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대과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대과거라고 부르는 것, 과거 완료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뉘앙스로 쓰는 건지 원어민들은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퇴근하시고 뭐 하셨어요 어제?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 전화도 했고요. 온라인 쇼핑도 했고 이메일도 확인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굳이 이걸 알릴 필요가 있나요? 퇴근하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고요. 세 번째 뭐 했고 마지막으로 뭐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그냥 상관없는 거죠. 퇴근하고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 하고 뭐 했어? 근데 어떤 게 더 먼저니? 굳이 말하고 싶다면 또는 말을 해야 된다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과거 완료 표현입니다. 자, 퇴근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불싸 창문을 열어놨네. 이런 거실이 막 한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째. 내가 도착할 때는 이미 창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바다가 된 거죠. 그죠? 한강이 된 거죠. 거실이. 자, 이런 느낌 오세요? 느낌 오시나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그죠? 내가 도착한 게 먼저인가요? 창문이 열려있는 게 먼저인가요? 창문이 먼저 열려있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제정신이면 비가 오는데 퇴근할 때 비가 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활짝 비 오네? 창문 열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창문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시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싫으면 어떤 게 더 먼저인지 표시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home 여기는 과거인 거고요. Someone had left the window open. had left는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러니까 더 먼저라는 겁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게 누가 창문을 열어둔 게 더 먼저라고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left라고 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먼저인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TV를 켰습니다. 내 전화기가 울렸을 때 그럴 때 있죠. TV를 딱 켜려고 리모컨을 딱 집어들었는데 전화가 따릉 울리는 거야.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뭐 하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당신 일에, 당신 일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도 조회수가 안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TV를 켰는데 전화가 울렸다? 전화가 울린데 TV를 켰다? 그 1초도 안 되는 상황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굳이 표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TV를 막 켰어요. 딱 집어들었는데 전화기가 1초 뒤에 울린 거야. 그렇다면 I had just turned on the TV. 내가 TV를 막 켰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가 rang, 울렸다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더 먼저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됩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냥 turned 해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더 먼저인지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과거 완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예문 더 볼게요. 제니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만났다는 것을 이건 논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전에 만났다는 게 더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Jennifer didn't realize. 제니퍼가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습니다. That we had met before. 우리가 had met. 이미 그 전에 만났다라는 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딱 봐도 아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여자분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요 저 모르세요? 저희 옆 사무실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 복도에서 커피도 한잔 했는데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니요 저 몰라요 왜 그러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나를 몰아보네? 기억이 안 나나?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네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인간아. 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 거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 met 써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여기는 내용상, 문맥상 구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예문은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영화 봤다고 이미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영화를 봤다는 게 당연히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I said, 내가 말을 했어요. That I had watched the movie. had watched 쓰는 이유는 영화를 본 게 더 먼저다 라고 했겠죠. 나 이미 벌써 봤어.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과거 완료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요? 네, had ed 준동사에다가 had를 붙여서 만든 말이 꼬입니다. ed 준동사에다가 had를 붙여서 만든 게 대과 쓰면 안 되는데 과거 완료죠. 그죠? 여기는 했다라는 기본적인 뜻은 했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 뉘앙스는 더 먼저, 두 번째 뉘앙스는 그럴 리가 없지만입니다. 이번에는 그럴 리가 없지만에 해당되는 뉘앙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그럴 리가 없지만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I know you better.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잘 알아가 됩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면 이라고 하면 앞에다가 if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if I know you better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면이 되는데 여기다 뉘앙스를 딱 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다면 말이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으면 know가 아니고 knew라고 하면 됩니다. If I knew you better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만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더 잘 알았어 라고 하면 I knew you bett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잘 알았다면 이라고 하면 앞에다 if를 붙이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럴 리가 없지만 이란 뉘앙스까지 풍기고 싶은 거야. 냄새를 풍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knew 대신 had known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 리가 없지만 이란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위에 있는 예문을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왜 이따위를 지었느냐? 잘 보시면 내가 더 잘 안다면 이라고 하면 if I know 현재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과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잘 알았더라면 이라면 knew라고 과거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표현이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쿵짝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복잡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이란 냄새를 풍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된다? 자, 내가 택시를 탑니다 라고 하면 I take a taxi인데 택시를 타면 이라고 하면 if만 붙이면 되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택시를 왜 타? 라고 하면 if I took 라고 하면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설마 내가 택시를 탄다면 그러면 if I took a taxi 라고 하면 되고요. 내가 택시를 탔어 라고 하면 I took a taxi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택시를 탔다면 이라고 하면 if만 붙이면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설마 그렇지만 내가 택시를 탔다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으면 took 대신 if I had taken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 밑에 거는 과거 완료로 부르는데 이유는 현재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과거를 쓰는 거야. 또는 과거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냄새를 풍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이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둘 다 했다인데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거 완료는 더 먼저라는 순서를 어떤 일이 더 먼저인지 순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럴 리가 없지만 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쓰는데 이런 뉘앙스는 가정법하고 참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런 걸 호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럼 if라는 말이 나오고 냄새를 풍기고 싶으면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쓰거나 과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과거 완료 언제 쓰느냐? 더 먼저 순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또는 그럴 리가 없지만 이란 뉘앙스를 풍기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뉘앙스는 과거 아니죠. if라는 말, 가정법하고 같이 쓰면 참 좋아요.
자, 이제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튀어나왔으니까 가정법이 뭔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설마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법과 조건문, 도대체 어떤 걸까요? 시원하게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릴게요.